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아주 핫한 영역이죠. 식품 트렌드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예,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샘표식품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서동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저한테는 어릴 때 매일 먹던 간장 브랜드인데 그 샘표에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샘표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저는 올해가 16년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6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최근 식품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샘표 간장이 가장 주력 상품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워낙 뭐 간장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로 많이 예를 확장을 들면? 하면서 뭐 지금 연두도 있고요. 연두해요, 연두해요 네. 그런 거죠. 누가 연두예요? 나 어떻게? 이렇게 볶고 이렇게 연두만 넣고 연두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 더 잘 아시는 게 질러. 질러. 네, 예. 육포. 질러 육포. 네, 질러가 있고 그다음에 티아시아 카레. 이번에 전지현이 광고해가지고 핫하죠. 네, 그래서 티아시아 카레가 있고 또 이게 샘표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양식 전문 브랜드인 폰타나가 있습니다. 폰타나.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식품 트렌드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두라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도 요리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 네. 연두를 그렇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요리 에센스 연두. 요리 에센스. 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꼭 필수품처럼 쓰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해서 요리 에센스라고 이제 카테고리 이름을 지었죠. 사실은 우리 MSG라고도 하고 식품 첨가물들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조미료 하면은 MSG, 다시다 이런 거를 떠오르는데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라는 게 조미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간장도 사실은 조미료의 일종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연두가 뭐냐라고 하면은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조미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리 에센스다 이거는 라고 규정을 딱 짚고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미료라는 단어를 MSG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소비자들 마음속에 조미료 하면은 나쁜 것, 몸에 안 좋은 것, 가급적 쓰고 싶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보고 조미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피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뭘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리 에센스. 그러면 연두는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사실 샘표 하면은 간장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간장의 가장 맛있는 성분이 콩을 발효해서 오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가 산업화되고 하면서 점점 그 간장 하나로 뭔가 부족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맛이 세지죠. 네, 쉽게 그냥 조미료 넣어가지고 맛을 내고 그러다 보면 입맛이 또 거기에 중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장 시장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간장 하나만으로도 요리가 맛있어지는 걸 개발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구원님들한테 그런 것들 좀 개발을 해달라라고 이제 마케팅에서 요청이 들어갔고 그래서 연구소가 이제 개발을 해내서 가져온 게 사실은 그 아주 맛있는 콩발효액이 되는 거죠. 몇 년도에 나왔죠? 2010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예.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거는 어느 정도라고 잡은 보십니까? 거는 한 2012년 후에 저희가 다시 리뉴얼을 해서 런칭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그럼 이제 거의 10년 돼가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사실 새로 장르를 개척하는 상품들이 고객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좀 빠르게 이거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려면은 TV 광고를 해서 인지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메인 타겟은 누구로 생각하세요? 메인 타겟은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 한 30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요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식 맛이 안 나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많았거든요. 화학 조미료 쓰기는 싫고. 네, 조미료는 쓰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그 TV 광고 외에 또 어떻게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연두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 에센스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한 번에 잘 그렇죠. 어떻게 쓰는 건지가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고 콩을 발효해서
만든 천연의 액상 조미료입니다라고 하면은 또 조미료라는 단어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 단어는 피하려고 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연두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설명이 한 1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TV 광고에서는 일단 빠르게 인지도만 올려주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마트 같은 데서는 시식 행사를 하면서 제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온라인에서는 검색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TV에서는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들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죠.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현명하신 게 인지도 높이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 두 가지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주 친근한 노래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소구하신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연두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조어인데 예, 무슨 이제 동사를 붙여가지고 연두하다. 그럼 저게 뭐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한데 이게 전혀 새로운 장르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려면 그런 표현이 아마 꼭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종류가 지금 있죠? 연두가 일단은 이제 좀 진한 맛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 주황색. 그다음에 연두가 좀 순한 맛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그거는 색깔이 초록색. 그래서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약간 매운 맛을 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나눠져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간장도 샘표간장 옛날에는 뭐 이렇게 샘표간장이 다 저기 국간장 아니면 진간장 이런 정도였는데 요새는 뭐 회가 맛있는 간장, 뭐 달걀이 맛있는 간장 다 분류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시장을 자꾸 세분화하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네, 요리를 이제 아무래도 못하니까 네네. 옛날에는 하나로 다 됐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요리에 특화되게 시장을 나눠서 거기서 만족도를 올리고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케터로서 그 연두의 좀 확산을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 제품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력이 가장 네. 중요했고 그래서 제품력을 이제 사람들이 한번 써보면 이걸 굉장히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제품을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은지 이 요리 레시피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두를 사용해서 요리를 아주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레시피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네네. 이거를 시즌에 맞게 네네. 타겟에 맞게 다 다르게 요리를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뭐 SNS상이나 뭐 디지털 이런데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하면서 이 사용량을 늘려나가는 것 그것들이 또 연두를 많이 좋아하게 해주시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요새 이제 K의 시대잖아요. 네. 뭐 K 컬처, K 푸드가 세계로 펼쳐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한국 요리의 참맛은 장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때요? 해외 시장 많이 개척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일회성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 제품들은 정말 이런 연두라든지 고추장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식문화에 녹아나면서 그들의 요리에 어떤 베니핏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갖게 되고 한번 어떤 선입관도 없이 해외 사람의 시각에서 그거를 좀 연구해 달라라고 네네. 해서 스페인인의 이제 그 식문화 연구소 아주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랑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고 네네. 좋다라고 해서 이제 레시피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을 했죠. 아, 그렇군요. 뭐 수출은 한 70여 개국에 하고 예. 있는데 지금 완전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브랜드 컨셉을 바꿔가지고 나가고 있는 데는 지금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다음 달에 런칭이 될 게 독일.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씩 그렇게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 음식 중에 어떤 음식에 연두가 들어갔을 때 훨씬 맛이 좋아집니까? 누가 이 맛있는 맛을 가장 원할까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전체적인 식문화의 트렌드하고 맞아야 되고 친환경이라는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연두의 컨셉에 녹여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건
음식,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쿠킹에 지금 연두를 쓰면 아주 고기나 치즈 이런 동물성 없이도 정말 감칠맛이 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쪽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아. 특히 대체육이나 두부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맛이 없다라는 게 그들이 늘 좀 갈망하는 그런 건데 저희 연두만 넣으면 갑자기 맛이 부스팅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외국에서는 테이스트 부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테이스트 부스터. 네, 네. 그래서 맛이 갑자기 확 맛있어진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뭐 민니스 먼데이라든지 비건 협회 이런 데다가 레시피를 저희가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B2C와 B2B 비즈니스를 다 보고 계신가요? 네, 다 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B2C는 좀 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쵸. 셰프들이 요즘에 레스토랑에 비건 레스토랑이 엄청 많고 비건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외국에 가보면 일반 레스토랑도 비건 레시피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셰프들한테 계속 이제 보내주면서 써보라고 하고 있고 반응이 좋아서 예. 입맛이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민 가고 그래도 뭐 음식은 어머니가 해준 거 먹고 네. 그러더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신제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 셰프들이 요리의 비결은 이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B2B에서 일단 자리를 잡고 B2C로 네.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별 전략도 굉장히 한번 현명한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대화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식품이야말로 그 입맛을 바꾼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장류에 익숙해진 한국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전혀 이제 그 맛을 모르던 해외 소비자들까지 입맛을 바꾸려는 새로운 제품 연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신제품을 확산시키고자 하셨는지 그 좋은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